태극기에 울컥한 일본 그래픽 디자이너,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다. 도쿄 신주쿠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46세의 그래픽 디자이너 아키야마 류노스케는 평생 꼼꼼함과 정직함으로 일본 축구협회의 신뢰를 얻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디자인한 일본 대표팀 홍보 이미지가 공개된 날,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키야마 류노스케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본 축구협회로부터 새로운 대표팀 홍보 이미지 디자인을 의뢰받았을 때 저는 평소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동적인 붉은색과 흰색의 조화, 원형 모티브를 활용한 디자인. 저는 일본의 태양을 상징하며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30분 만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일본 SNS에서 댓글들이 폭발했습니다. 이거 태극기 베낀 거 아니야? 왜 한국 국기랑 비슷하게 만들었어? 국가의 수치다. 저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극기요? 저는 단 한 번도 태극기를 참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두 이미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게시물이 수만 건 공유되기 시작했고 저는 순식간에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축구협회로 출근한 첫날, 저는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아키야마 씨, 이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상사의 차갑게 변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디자인 과정을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어떤 레퍼런스도 참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여론이 이런데 변명해봤자 소용없어요.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태극기를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 내 모서리의 검은 삼선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저 한국의 국기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 때문에 억울하게 비난받는 상황이 너무 부당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베끼지 않았으니까요. 동료들은 하나둘 제게서 멀어졌고 20년 함께 일한 협회는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명예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말입니다. 이튿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 개인 SNS 계정은 악플로 도배됐고 제 스튜디오 홈페이지는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한국 따라쟁이, 국가의 수치, 디자이너 자격 없다. 제가 평생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협회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20년간 함께 일한 일본 축구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외주 디자이너의 개인적 실수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해당 디자이너와의 계약은 즉시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개인적 실수라니요?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여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저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가족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정말 베끼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맞서요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대학생인 딸은 학교에서 너희 아빠 그 디자이너 맞지? 라는 말을 들었다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제 잘못도 아닌 일로 가족까지 고통받게 만든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저는 디자인 원본 파일들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작업 과정 스크린샷, 레이어 구조, 시간별 저장 기록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한 번도 참고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일본의 정체성을 담아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론은 이미 표절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렸고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다시 태극기 이미지를 검색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 국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지만 검색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태극기의 역사, 독립운동, 전쟁 속에서도 펄럭이던 그 깃발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그 이미지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실을 밝히려면 직접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한국행을 결심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태극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울함을 풀기 위한 자료 수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선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태극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철학적인 상징이었습니다. 태극 문양의 빨강과 파랑. 저는 처음엔 단순히 색의 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건 음양사상, 즉 우주의 조화와 균형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빨강은 양, 파랑은 음.
서로 대립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의 히노마루가 태양을 상징한다면 태극기는 우주 전체의 질서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 모서리의 건곤감리, 사괴, 하늘, 땅, 물, 불을 뜻하는 이 네 가지 기호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동양 철학의 핵심인 주역에서 온 것으로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로서 충격받았습니다. 이 국기를 만든 사람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깃발을 만들려 한 게 아니라 민족의 철학과 세계관을 한 장의 천에 담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흰 바탕. 백의민족이라 불리는 한국인들의 순수함과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 흰색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으려 한 민족의 의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역사를 파고들수록 저는 더 놀랐습니다. 1882년 처음 만들어진 태극기는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태극기를 품에 안고 목숨을 걸었고 1945년 광복과 함께 한반도 전역에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태극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모든 순간에 태극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로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민족혼 자체라는 것을요. 아름다움을 넘어선 철학, 역사를 넘어선 생명력이 담긴 깃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깊은 의미를 모른 채 단순히 논란의 대상으로만 봤던 제 자신이 말입니다. 2024년 3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들이었습니다. 공항 입구, 광장, 건물 곳곳에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던 그 깃발을 실제로 마주하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이 국기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막상 실물을 보니 분노보다는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바람에 출렁이는 모습은 컴퓨터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주변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곳곳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관공서는 물론이고 학교, 심지어 작은 가게 앞에도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기 개양이 특별한 날에만 이루어지는데 한국에서는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국기가 존재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국기를 정말 자주 개양하시네요. 기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태극기는 그냥 깃발이 아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자유의 상징이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역사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태극기는 공기처럼 당연한 일상이자 피처럼 뜨거운 자부심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한 뜨거움이었습니다. 우리 일본의 히노마루도 분명 의미 있는 국기지만 한국인들이 태극기를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낸 민족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저 깃발의 힘,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한 뜨거움이다. 나는 진실을 밝히러 왔지만 어쩌면 더 큰 무언가를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작은 축구장에서 운동복을 입은 어르신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60대, 7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지만 열정만큼은 청년 못지않았습니다. 저는 펜스 너머로 그들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한 어르신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일본 분이세요? 축구 좋아하세요? 유창하진 않지만 일본어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일본에서 온 디자이너입니다.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해보실래요? 사람이 딱 한 명 부족했는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혹시 제가 그 논란의 디자이너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어르신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운동복을 빌려 입고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20년 만에 뛰는 축구였지만 즐거웠습니다. 어르신들은 제 서툰 플레이에도 잘했어요. 좋아요. 하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함께 앉아 이온 음료를 마실 때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혹시 일본 축구협회 디자인 논란 아세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거 저예요. 제가 그 디자이너입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까지 오셨군요. 진실을 밝히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우린 그 논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축구를 사랑할 뿐입니다. 국기는 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자존심이죠. 당신이 진짜로 베끼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밝히면 됩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일본에서 저를 외면했던 사람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일본과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린 축구를 통해 배웠죠. 경쟁은 존중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고요. 그날 저는 그 어르신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축구의 역사, 2002년 월드컵의 열기,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서 응원했던 기억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태극기가 단순한 국기가 아니라 희망과 열정의 상징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응원의 힘을 느꼈습니다. 동대문 축구장에서 만난 어르신 중 한 분, 김영수 할아버지는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이셨지만 눈빛만큼은 청년처럼 또렷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그분은 저를 근처 찻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류노스케 씨, 태극기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저는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태극 문양, 사괴, 음양 사상까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태극기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겪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950년 전쟁 때 태어났어요. 제 어머니는 폭격 속에서 저를 낳으셨고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돌아가셨죠. 그때 피난민 천막촌 한가운데 누군가 태극기를 세웠습니다. 찢어지고 더러워진 천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깃발 앞에서 울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극기의 빨강과 파랑 아시죠? 그건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생명과 균형의 상징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을 때도 가난으로 굶주렸을 때도 우리는 태극기를 보며 다시 균형을 찾았어요. 빨강처럼 뜨겁게 일어서고 파랑처럼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는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보리밥에 풀을 섞어 먹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공장에서, 논밭에서 사람들은 일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도 독일 광산에 간 광부들도 모두 태극기를 품고 갔어요. 왜냐고요? 이 깃발은 우리가 돌아갈 나라,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를 상징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핸드폰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독재 시절에도 태극기는 희망이었어요. 군인들의 총구 앞에서도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었죠. 이 깃발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봤어요. 붉은 악마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가득 메운 모습을요. 그건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어요. 가난했던 나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태극기는 디자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 가난, 독재, 모든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7천만 국민의 혼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무게를 가진 깃발을 단순히 논란의 대상으로만 봤던 제 자신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2024년 3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 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물론 일본 언론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원고를 폈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읽기 시작하자마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그래픽 디자이너 아키야마 류노스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했습니다. 일본 축구협회 홍보 디자인 표절 논란에 대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태극기를 베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디자인 작업 과정, 시간별 저장 기록, 레퍼런스 자료 리스트. 어떤 단계에서도 태극기를 참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일본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왜 논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협회는 왜 당신을 해고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논란을 통해 태극기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진심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지난 2주간 한국에 머물며 태극기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의 고통 속에서, 독재의 억압 아래서도 한국인들은 이 깃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태극기는 희망이었고 자존심이었고 미래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태극기를 베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존경합니다. 한국의 깃발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혼입니다. 7천만 국민의 눈물과 땀과 희망이 담긴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저는 한국 국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논란으로 불쾌하셨던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단순한 디자이너에서 태극기의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자들이었습니다. 박수는 점점 커졌고 결국 전체 기자회견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일본에서 저를 외면했던 사람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진심을 알아주었습니다. SNS에서는 진정한 사과,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한일 우호의 모범이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언론도 보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진실은 결국 빛을 발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3일 뒤, 저는 다시 동대문 축구장을 찾았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를 비롯한 시니어 축구팀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류노스케 씨, 기자회견 잘 봤어요. 정말 멋졌어요. 저는 부끄럽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시니어 친선 축구팀이 한국을 방문했고 동대문팀과 친선 경기를 갖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일본팀 코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키야마 씨, 우리와 함께 경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이제 양국을 잇는 다리입니다. 경기 시작 전 양국 선수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한쪽에는 태극기가, 다른 쪽에는 일장기가 펄럭였습니다.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한국 애국가, 그 다음 일본 기미가요. 저는 두 국기가 바람에 나란히 펄럭이는 장면을 바라보며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의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는 열정적이었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었지만 청년처럼 뛰었습니다. 한국팀의 김할아버지가 골을 넣자 일본팀 선수들도 함께 박수를 쳤고 일본팀이 동점골을 넣자 한국팀도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경쟁이지만 존중이 있었고 승부였지만 우정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양팀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태극기와 일장기를 함께 들고 찍은 그 사진 속에서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습니다. 국적을 넘어선 인간적 유대, 역사를 넘어선 미래지향적 우정 말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류노스케 씨, 당신은 논란으로 시작했지만 화합으로 끝냈어요. 태극기와 일장기는 서로 다르지만 두 깃발 아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같습니다. 축구를 사랑하고 평화를 원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존중과 진심. 이것이 스포츠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과 일본이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태극기를 클로즈업했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바람에 출렁이고 내 모서리의 건곤감리가 햇빛에 빛났습니다. 그리고 광장 가득 울려 퍼지는 한국인들의 함성. 대한민국. 저는 그 함성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태극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자부심이라는 것을요. 저는 일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엔 이제 태극기의 의미가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국의 진정한 우정을 위해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미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디자이너로서가 아니라 진실을 아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